자, 이번 장에서는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하려면 이러한 컴퓨터들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연결부 또는 우리가 이것을 종단점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연결부를 네트워크 소켓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소켓을 만들고 만들어진 소켓을 통해 상대방과 연결한 다음에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송수신이 끝나면 연결을 해제하는 이러한 모든 절차를 프로그램한 것을 우리가 소켓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장에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네트워크 모델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모델이라는 것은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가 통신하기 위해서 각자 수행해야 될 어떤 기능,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파이썬에 우리가 소켓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그런 모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한 모듈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모듈이 이 소켓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소켓 모듈과 그 다음에 그 소켓 모듈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그 TCP고 또 하나는 UDP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UDP나 TCP의 서비스를 받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TCP 소켓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과 UDP 소켓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프레임과 파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브로드캐스팅이라서 말 그대로 이제 방송이죠. 즉, 어느 하나의 그 컴퓨터가 데이터를 전송하면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가 그 데이터를 받는 이러한 동작을 우리가 브로드캐스팅 방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멀티캐스터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1대1 이런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유니캐스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니캐스팅. 그게 비해서 송신자는 한 명인데 수신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멀티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멀티캐스팅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네트워크 모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트워크 모델이라는 것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가 서로 데이터 송수신을 하기 위해서 각자 해야 될 그 역할, 기능, 이것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네트워크 모델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피어 투 피어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피어 투 피어 구조의 네트워크 모델에서는 모든 컴퓨터가 서로 동등하게 어떤 요청과 응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A라는 컴퓨터가 있고 여기 이제 B라는 컴퓨터가 있다면 A라는 컴퓨터가 B에게 어떤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B가 A의 요청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B가 A에게 어떤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A가 B에게 어떤 응답을 보낼 수도 있는, 즉 어느 컴퓨터나 응답과 요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피어 투 피어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피어 투 피어 구조에서는 이런 그 어떤 이 네트워크에서 공유할 어떤 자원, 정보라고 할 수 있죠. 자원이 어느 한 곳의 컴퓨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분산해서 이렇게 관리되고 유지되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는 그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CS 구조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C는 물론 클라이언트고 S는 서버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서버고 또 하나는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는 일을 하고
서버는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네트워크에서 보면 이게 인터넷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서버가 있고 다른 모든 것은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에게 어떤 요청을 보내고 그러면 자, 요청을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서버는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요청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보내는 이러한 동작을 하는 거죠.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요청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에게 요청하는 일도 없고요. 오직 그 서버는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요청을 보낼 수 있고 서버는 자기가 받은 요청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보내는 이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에서는 모든 그 자원, 정보가 이 서버에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것이 특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했을 때 이러한 두 가지 그 구조 중에서 일반적으로 그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가 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있고 다른 컴퓨터는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 인터넷도 이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켓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 사이의 통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는 그 프로그램도 이 CS 구조에 따라서 동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모델에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 가장 일반적인 모델이고 또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모델이 CS 모델이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다시피 서버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그 응답을 전송하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버는 수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서버가 뭐 스스로 어떤 응답을 보내거나 그런 일은 없죠. 클라이언트 요청이 있어야 응답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비해서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이제 능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누가 다른 그 컴퓨터 요청이 없더라도 자기 스스로 어떤 요청을 보내고 또 서버로부터 그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능동적 동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CS 모델에서는 서버는 하나인데 비해서 클라이언트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이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가 모두 하나의 서버에 접속해서 어떤 그 요청을 보내고 또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모델이 바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겠죠. 자, 그래서 서버의 동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그럼 서버는 일단 그 요청을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하는 동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이언트와 통신하기 위해서 이 소켓이라는 걸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소켓, 그죠? 그래서 소켓이라는 것은 아까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어떤 연결부 또는 이제 접속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서버는 서버 소켓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연결을 하고 또 클라이언트와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버가 소켓을 사용한다면 그 소켓을 네트워크에서 식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식별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그 컴퓨터의 IP 주소, 그 다음에 그 서버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이걸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서버에서 실행되는 그 프로세스를 식별하기 위한 어떤 번호, 이걸 우리가 포트 번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어떤 소켓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 IP 주소와 포트 번호 이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소켓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도 역시 그 네트워크 연결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소켓을 이용해서 서버와 연결을 해야 되겠죠. 서버 연결을 하고
연결이 되면 이제 데이터 송수신하는 이러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버와 연결을 하려면 당연히 서버의 그 IP 주소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또 접속구를 통해서 접속이 되기 때문에 역시 그 소켓에 관련된 정보, 즉 포트 번호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가지고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수신한 이러한 과정, 이걸 우리가 데이터의 송수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클라이언트는 이제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TCP/IP 프로토콜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P/IP 프로토콜은 이와 같이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고 그 위에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 이제 전송 계층, 응용 계층 이와 같은 식으로 구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프로토콜에 따라서 데이터 송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각 계층의 프로토콜을 모두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 전송 계층에서 여기 있는 데이터 링크 계층, 요 계층의 프로그램은 이미 그 운영 체제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사용자가 따로 프로그램할 일은 없죠. 그러면 사용자가 프로그램하는 것은 뭐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응용 계층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응용 계층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응용 계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 프로그램은 이 전송 계층의 서비스를 받아서 동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전송 계층에게 자기가 준비한 데이터를 보내라든지 또는 이제 전송 계층이 전달해주는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한다든지 이와 같은 식의 동작을 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용자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전송 계층의 서비스를 받아서 동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송 계층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그 소켓을 통해서 이렇게 접속구라고 했는데 그 접속구가 사실은 여기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소켓을 통해서 어떤 그 전송 계층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이제 받느냐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전송 계층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파이썬 모듈에 여러 가지 그 소켓 관련된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 모듈에 들어있는 이러한 이제 함수, 우리가 이것을 이제 API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파이썬 모듈에 있는 그 소켓 관련된 그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이 전송 계층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용자 프로그램, 즉 응용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데 응용 프로그램은 이 전송 계층의 서비스를 받아서 동작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이 소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소켓이 응용 프로그램과 전송 계층 연결되는 어떤 통로인데 그 전송 계층에 보면 이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TCP 프로토콜과 UDP 프로토콜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이 응용 프로그램이 소켓을 통해서 전송 계층에게 데이터를 보내라 또는 이제 전송 계층에서 데이터를 받아라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전송 계층에서 역할을 해주는 심부름꾼이 두 개가 있는 거죠. TCP와 UDP. 따라서 여기서 만들어진 소켓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그 TCP 소켓이고 또 하나가 UDP 소켓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송 계층의 어느 프로토콜을 이용하에 따라서 이 응용 프로그램은 소켓을 만들 때 TCP 소켓을 만들거나 또는 이제 UDP 소켓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이 소켓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켓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트 번호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포트 번호와 번호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는데 만약에 TCP 프로토콜을 이용한다면 이제 TCP에게 데이터를 보내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TCP는 다시 네트워크 계층에게 그 데이터를 전달하라고 하고 네트워크 계층은
다시 네트워크 접속 계층에게 또 데이터를 이제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 접속 계층은 이제 상대방에 있는 그 상대방 컴퓨터의 그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IP 주소를 이용해서 이 네트워크를 연결된 상대방을 찾아갑니다. 자, 그럼 찾아가면 이 네트워크 접속 계층에서 데이터를 받고 다시 그것을 네트워크 계층이 받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소켓을 그 TCP 소켓을 이용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네트워크 계층은 이제 TCP 프로토콜에 따라서 데이터를 전송 계층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소켓은 다시 포트 번호에 의거해서 이 소켓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응용 프로그램 1이 이쪽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미리 보낸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받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소켓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소켓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에서 여기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여기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되는 이 소켓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포트 번호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의 IP 주소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연결된 소켓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 IP 주소와 함께 그 포트 번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